안녕하세요.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진짜 제가 들을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은 정말입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합의를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데요. 보통 민사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민사합의는 보험사에 면책금을 내든지 또는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해결이 되는데요. 문제는 형사합의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을 적게 받을 목적으로 일종의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주고 처벌 불원의 서면 등을 받는 것인데요. 형사처벌에 있어서 형사합의가 안 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힘들어하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형사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먼저 상대방이 아예 합의를 볼 의향이 없는 경우, 가령 가해자 얼굴만 봐도 토가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증오스럽다 이거죠. 보기 싫다. 또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길이 없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연락은 하고 있는데 결국 형사합의금이 안 맞아서 합의를 못할 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그 단어, 형사합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형사합의가 꼭 반드시 결단코 필요한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도의적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위처럼 상황이 안 될 때에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형사합의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두 번째,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인 경우. 세 번째, 피해자가 아주 많은 숫자인 경우. 네 번째, 음주 2회 이상 적발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댐을 포함입니다. 다섯 번째, 뺑소니의 경우입니다. 다만 뺑소니의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전치 6주 이상의 중상해의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합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지 못하면 감옥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가지 사례보단 낫지만 피해자의 숫자가 아주 많은 경우에도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하고,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번 적발된 경우도 형사합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를 빼고는 목숨 걸고 형사합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보는 분들 또 제 욕하지 마세요. 분명 형사합의는 도의적으로라도 피해자에 대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했지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켜보면 10명 중에 7명은 형사합의를 이런저런 이유로 못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반드시 필요한 경우 빼고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못합니다. 포기하세요. 못한다고요. 못하는 거 잡고 있어봐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탁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피해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공탁도 못해요. 2022년 12월 8일자로 개정된 공탁법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공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긴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요, 시행일자가 2022년 12월 9일입니다. 그때까지는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공탁도 결국 합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차라리 진단 2주에 1,000만 원의 형사합의 보실 바에는 그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형사합의가 안 될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형사합의는 위 5가지 경우를 제외한다면 목숨 걸고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시되 정 안 되면 흘러가는 대로 가시고, 그게 정 부담스러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훨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명심하세요. 안 되는 형사합의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걸 고민해봐야 답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 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 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